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랩이 먼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출입구 가까이에 앉으신 대표님 먼저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의 최용범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당기술산업 이수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중경기술 김순원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스테코 오주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필라파이어 이정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우 SMC 이준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컨라이프 오병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메카센트론 김소영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육송 박세훈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사업기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성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진흥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품검사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진홍 한국소방산업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장석 한국소방산업협회 경영혁신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영국 소방청 장비총괄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홍 소방청 산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승용 장비기술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에 뵙고 두 번째인데요. 처음에 3월에 왔을 때는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초면 자리여가지고 그랬었는데 두 번째는 또 굉장히 낯이 있고 친근감이 굉장히 배가가 되는 것 같고 그 1층에서 커피 마셨을 때 잠깐 나눴지만 굉장히 편한 느낌으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때 받은 여러 가지 제안들, 의견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민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이사님도 있고 오셨고 부사장님도 오셨는데 바쁜 와중에 이렇게 오셔서 시간이 돈인데요. 오늘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방향 또 구체적인 안들이 전달이 되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간담회 때 저번에 주신 제안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들으시고 또 좋은 조언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4일자로 남아영 총장님께서 소방청장님으로 취임을 하셨고요. 언론에서 이제 다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오는 길에도 또 안부를 또 대신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오늘 또 그 5월 10일 1주년 정부 1주년 기념행사에 가신 문제 때문에 오늘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고 제가 대신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총장님이 이제 지금 방향을 주신 게 저번에도 이제 언급이 있었지만 내수시장 활성화 또 수출 진흥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안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저희가 그 뜻에 따라서 실무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는 다른 좀 확실하게 변화된 또 선명하게 변화된 그런 그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 말씀 이것으로 가름을 하고요. 이따
저희 또 전기총괄과장하고 산업과장이 저희 함께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한 것들을 소상하게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건의사항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소방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방청 과장님께서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3월달에 청장님하고 국장님 참석하신 첫 간담회 자리는 제가 다른 곳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뵙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반갑고 정말 국장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돈이고 정말 바쁘실 텐데 또 시간을 일부러 내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3월달에 간담회 때 말씀 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청의 검토 결과하고 향후 계획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 관계상 소방산업과 소방 업무가 아닌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괄적으로 하고 이따가 추가 간담회 시간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소방 과장도 또 옆에 바로 오셨으니까요.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간담회 때 총 저희가 정리해서 접수한 건의사항은 18건입니다. 수용 그 중에 이제 수용은 11건, 부분 수용은 4건, 중장기 검토는 3건인데 중장기 검토는 외부 연수나 타부처 법령 소관이거나 기타 등도 있어갖고 중장기로 잡았고요. 바로 건이 한 건마다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방청에서 예산 수립할 때 소방산업 진흥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저희까지 소방산업관리부 검토 의견은 수용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23년도 올해 소방산업 진흥 예산은 해외 시장 대척단 4천만 원을 제외하고서는 그걸 포함해서라도 2억 7,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부터 어떻게든 저희가 산업진흥 예산을 활용해서 여기 모여주신 또 모든 소방산업체가 원하는 산업진흥 대책을 꾸려나갈 때 필요한 돈들은 일단 올해 거는 기술원의 산업진흥 예산이 있는데 경상경비 등 일부를 줄이고 재배정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할 것이고 24년도에는 소방청은 지금 2억 7,500에서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어서 제가 수치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300% 400% 이상씩 증액해서 할 것이고 기술원도 기술원 예산대로 총액 산업진흥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VIP께서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국장님도 그렇고 산업진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기조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 부서 또 예산 부처인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목표를 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해외 인증에 필요한 비용이나 바이어를 발굴해서 매칭해서 영업 활동을 올릴 수 있는 그 활동에 지원하는 비용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입니다. 기술 보증 이자 유율을 낮출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소방산업협회 여기도 오셨지만 일단 경기소방본부와 경기지부, 기보의 경기지부 이렇게 3자 MOU 체결하는데 이거는 작년도 4월 27일 날 기 체결을 했고요. 요건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소방청, 한국소방산업협회 기술보증기금,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을 금년 내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부의 형 보증료가 정확하진 않지만 1에서 3% 정도 되는데 이 MOU를 통해 하고 한 10% 뭐 추가적으로 더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일단 최소 10% 그래서 0.1에서 0.3% 이상은 더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소방업체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방 장비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관공서 수요 필요 있는데 이거는 장비 총괄 건인데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이따가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장기 검토 과제입니다. 현재 법령상 또 구매 제도상 기술 개발 과정에 있는 제품을 소방 장비로서 구매하는 것은 일단 법제상 불가하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기술 개발 과정에 있는 제품은 성능 확인 테스트가 진행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고요. 검토 결과는 관공서에서 직접적인 수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는 되었지만 소방산업체 신기술 장비 성능 확인은 우리 소방청 산하인 연구원에서 소방 119 리빙랩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검증 지원을 협조하고 있는데 기술 개발 과정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실증 테스트로 입증된 소방 차량 또는 소방 장비에 대해서는 공신력 확보, 우리 연구원에서 공신력 확보를 해서 기술 개발 과정이라 하더라도 테스트 결과 합격을 한다면 실증 결과서를 발급해서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아니 나왔는데 확답은 드리기 어렵지만 요까지는 협의가 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항은 이따가 추가 논의 시간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 점검 시에 내용 연수 적용 등 점검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건은 담당 부서가 좀 복잡합니다. 화재 예방 총괄과 소방 검토 제도과 우리과 소방산업과까지 있는데 여러 난제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중장기보다는 일단 어떻게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까지는 받아들이자는 포지션에서 부분 수용을 하기로 했고요. 현 실태는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된 개인 보호장구 등이 점검 부실 그리고 교체 시기가 지난 물품이 비치되어 있는 등 관리가 약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론컨대 지하철 역사 같은데 보관되고 있는 마스크나 그쪽이 특히나 주목의 대상이었던 것 같고요. 향후 계획은 소방 관련 법령으로 규제가 가능한 층이나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등에 비치된 개인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체크리스트에 의해 갖고 내용 연수까지 또는 사용 기한까지 저희가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지하철 역사 등 기타 공공시설에 있는 안전관련 물품들은 유사시에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공사나 기타 등등의 소방청 차원에서 관계기관의 교체 또는 내용연수 체크 등을 협의하거나 광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타 부서 또는 타 부처 관련 일이라 저희가 강력하게 구속력을 갖는 그걸 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기술 개발 과제에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획재정 담당관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등의 타 부서 소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토 결과는 일단 중장기 검토가 나왔습니다. 소방청의 R&D 사업은 기본적으로 법령상 2에서 5년 사이에 기간에 연구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24년도에는 예를 들면 11개 사업에 266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이렇게 중장기 검토로 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목표한 신기술이 장기 연구 과제로 전환하면 그 연구가 완료됐을 때는 이미 통상적 기술로 변한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분류가 됐고요. 다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소방청 산하기관인 소방청 소속기관인 연구원에서 리빙립 서비스를 통해 갖고 그 장기간 투자 관련 사업들도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증 결과서 발급하는데 최대한 이거는 구체화시켜갖고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그 답을 얻었으니까요.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저희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도가 빠른가요? 괜찮으신가요? 여섯 번째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소방산업 대표 브랜드 육성이 필요하다. 미국의 피어스, 오스트리아의 로젠바우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양교가 협의양교가 이건 수용인데, 다만 바라시는 답변에 직접적인 답변이 될런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저희 스스로도 의문인데, 가능한 이 건과 관련해서, 이 건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당히 고민했고요. 또 이 질의 또는 이 건의를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소방업체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한 결과이고요. 그동안 소방청 또는 소방청의 산업진흥 위탁 사업을 진행해왔던 기술원 입장에서는 그 브랜드나 홍보나 이쪽 소프트웨어 측면보다는 기술 개발이나 해외 마케팅이나 해외 진출 이쪽 하드웨어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해왔던 게 사실인데,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브랜드 관리나 홍보, 이미지 관리 등의 정책 지원을 하겠다, 예산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답변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 첫 번째로 기업 이미지 홍보 동영상 제작에 저희가 예산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카탈로그나 디자인 편집이나 사진 촬영 때도 경비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기부에서 브랜드 K 육성 관리 사업이라고 해갖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처 협의 중인데, 이 중기부 정책 사업에도 우리 소방업체가 많이 승선할 수 있도록 부처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7번입니다. 해외 시장 개척 활동 지원을 활성화해달라 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검토 의견은 수용입니다. 해외 전시회 지원 대상 또는 금액을 확대하고 올해도 역점3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 18개사 2회에 비해서 올해는 30개사 3회 해가지고 참가 규모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바이어 매칭 활동 강화에도 여러 소방업체가 정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여러 대표님들께서 가기를 시켜주셨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매우 중독도가 높구나. 이거를 저희가 알고 있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온라인 쪽에서는 해외 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소방특별관, 이거는 이제 무역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확대 운영하겠고요. 오프라인 쪽에서는 지금 해오던 대로 바이어 매칭을 강화하겠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매칭 코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추가적으로 무역협회인 코트라 등에서 무역 전문기관, 코트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계 협업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한 2건, 구체적인 사업 컨트롤은 한데 가시적으로 구체화돼갖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수준이라 한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기에 관심 많다는 것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대한 이쪽에는 투자를 많이 하겠다. 여기까지만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소방용품의 형식 및 성능 기준이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결론적으로는 부분은 수용입니다. 현재도 소방용품의 기술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제조업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견을 받는다 하더라도 반영하고 결과물 나갈 때는 여러 업체들에서 필드에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향후 지속적으로 소방용품 기술 개정할 때는 계속 듣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두 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소방청의 기준은 특히 법령이나 고시나 기술 기준과 같이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듣겠다. 이거는 계속 듣겠다는 거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더불어 기술 기준을, 이거는 구조적 관점에서 지금은 디자인, 재질, 감독, 기타 등등에서 구조적 관점에서 상당히, 이게 구조적 관점이 99.9%라고 보셔도 무방하지만 이게 쉽게 말하면 성능 위주로 약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수용을 못 드리는 건 이게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정책의 대변환이기도 하거니와 법령 세계의 대변환이기도 해서
장기적으로 전환을 모색하겠다. 이거는 자연적인 흐름은 맞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장기적, 점진적 과제이다. 그래서 부분 수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9번 소방장비 표준 규격 상향을 통한 기술 개발 유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비 총괄 깎거리인데 이따가 자세한 거는 더 질의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부분 수용입니다. 국제 표준 규격 대비해서 일부 국내 기준이 낮아서 장비와 관련해서 국제 규격 수준에 맞는 기술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소방 장비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서 소방 장비 시장의 규모, 제조업체의 환경, 성장성, 대체적으로 기술력이나 상황에서의 현황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이걸 해갖고 규격을 점진적으로 고려하겠다. 이 말씀이 참고로 현재도 장비와 관련해서는 소방청에서는 60종 정도는 규격을 시설을 했고 제정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갈 방향 참인데 이 기조로 만들겠다. 이게 장비과의 답변입니다. 다음 10번 해외 인증 취득이 필요한 기술 지원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바이어 매칭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으셨고 그에 못지않게 관심사항이 이 건입니다. 국제 UL이나 FM 등 국제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 특히나 자금 지원. 이거 여기서 정말 관심이 많다는 거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네, 보안상 아닙니다. 열심히 시원하게 찍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용입니다. 그 요건에 대해서 정말 이 건에 대해서 정말 많이 관심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저희가 체감을 했고요. 지금도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및 국제 규격 획득을 위해서 기술원 등에서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이라 하면 이제 국제 규격과 관련한 정보 같은 거를 제공해 드리고 또 국제 인증 획득을 위해서 사전 시험 지원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서진 소방기술 공유를 위해서 국제 세미나도 2022년도 사례와 같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인증 획득 경비 지원 사업을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이어 매칭과 더불어서 이건 양대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기준 형식이나 성능 쪽에서도 선진국 규격을 계속 참고를 해서 저희가 기술 기준 별로 어떤 부분은 해외보다 높고 어떤 건 해외보다 낮은 것도 있고 분명히 그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요. 가능한 상향 조정 쪽으로 그래서 국내 기준이 어느 정도 가면 형식적 절차만 거쳐가지고 해외 인증을 딸 수 있을 만큼 그 수준은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 저희 방향입니다. (11번) 국내 소방용품의 기술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현재 소방용품과 관련해서 형식 수기는 31개, 성능 인증 고시는 36개가 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수준은 해외 비교했을 때 특정 용품은 위에 있고 특정 용품이 열위에 있고 어떤 때는 편집이 있고 합니다. 여러 편차가 있는데 앞에 건과 비슷한 답변입니다. 수용이고요. UL-FM이나 EN 같은 향후 소방용품 관련해서 선질 기술 기준 및 신기술 등의 트렌드 또 경향은 저희 기술 기준에 꾸준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기술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건 10번하고 15번하고 거의 유사한 답변이 됐습니다. 12번입니다. 사후검사 개념의 업체 자율품질관리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기 오신 업체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원에서 제품 검사할 때 사후검사 제도가 있다는 건 아시겠지만 하여튼 현재도 사후검사 제도인 품질 제품 검사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고 다만 그 요건이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 사후검사 제도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 그 요건이 까다로운 건 사실이고요. 만약 이게 되면 여러 혜택도 있지만 또 여러 책임도 있고요. 향후에는 사실 제 나름대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후 제품 품질 제품 검사, 사후 검사의 요건을 약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저는 어느 정도 해석을 했는데 또 소방 관리자 또 예방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연 임무인 안전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품질 제품 검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일단은 곤란합니다.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곤란하지만 그 정도 하지만 또 수용을 하고 한 이유는 좀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이 제도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소방산업체의 안내 및 홍보를 하겠고 특히나 이 제도가 편법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이 제도 요건을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해서 제도의 공정성이나 어떻게 보면은 권위적 이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좀 만족스러운 답변은 안 되실 것 같지만 이 정도 포션을 갖고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번입니다. 기술 기준 및 장비 규격이 자주 변경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맞습니다. 저희 현재 소방용품에 우수 품질 향상하고 안전상 보호 등을 위해서 사전 변경이 있을 때마다 건건이 수시로 기술 기준을 개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 자주 변경되다 보니까 이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 있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술 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저번 달에 한 6개월 후에 또 사전 변경이 또 하고 이런 거 강한 지향해서 한두 번 이렇게 묶이면 그 일괄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고요. 이거는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 또 요거 할 때 개정할 때 좀 간접적인 답변은 되겠지만 생산 공정 변경이나 품질 관리 기타 등 소방 산업체 애로사항이 이 잦은 변경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수시로 체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4번 국내 기업의 소방 장비 해외 취득 시 KFAC 인증 면제 검토를 요청합니다. 또는 건의합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검토 결과는 일단 부분 수용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는 중장기 검토 건이기도 했거니와 상당히 제도적인 문제라서 그랬는데 해당 부서에서 전향적으로 해당 장비의 해외 인증이 국내 기준을 포함하고 있을 때 또는 국내 기준을 더 상회하거나 할 때는 국내 인증 면제 또는 조건부 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세부적인 것은 이따 장비과장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15, 16까지 거 나왔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15번입니다. 소방 차량 해외 지원 이거는 이제 산업협회 쪽에서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지원 사업이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곤란하게 걸렸다는 건이었고요. 이거 수용을 하겠고 요지만 말씀드리면 그 해양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소방 장비 등의 해외 무상 공유가 비영리 기관 단체면 할 수 있었는데 개정을 하면서 비영리 기관 단체를 빼버리고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기업 등으로 한다고 하는 바람에 소방 이 사업을 위탁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제일 밑에 국가 지자체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외 행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이 고시, 행안부 고시는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처 협의를 일단은 했고요. 저희가 이 고시를 만들 때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에 비영리 기관 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 했고 행안부 선수들은 하여튼 고시 제정할 때 적극적으로 업하겠다는 답변까지는 얻었습니다. 16번입니다. 소방산업기술원 직원 인사이동 시 대폭적인 인사를 지향해달라. 전문적인 선수들이 바뀌고 또 낯선 사람들이 와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간 기술원이나 우리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원 등에서는 전문 분야나 특정 분야에 특정인이 오래 근무했을 때 폐해 때문에 순환보직,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해왔고요. 그래서 소속 부서에서 2년 또는 3년 이상 근무 지걸에서는 순환근무를 시켜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치 않게 여러 사정상 부서원의 상당수가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잦지는 않겠지만, 흔하지 않겠지만 일부 발생하는 바람에 불편이 있으셨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여기 이사님도 오셨지만, 기술원 검인증 직원 전보할 때 근무 경력, 업무 숙련도, 또 부서에서의 한꺼번에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순환 모집을 유지하면서 일방적이고 전면적인 교체 같은 거는 지양하겠다, 이거는 지양하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17번입니다.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서 소방 자동차를 제외해달라. 이건 중장기 검토, 장기 총괄과 수건이고 중장기 검토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검토권은 외부 변수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타부처 법률이며 타부처의 제도 때문에 저희가 발가불가할 거리가 적은 영역에 대해서 일단 중장기로 들어갈 거예요. 일단 소방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구조공작차는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는 중기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플로 지원에 관한 법률,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게 외생 변수가 워낙 세다 보니까 저희가 당장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특히 조달 법령은 이거는 제가 알기로 행정규칙 이하에 고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령 개정 사항으로 이제 우리 청에서는, 우리 필드에서 우리 사무실 대표님들께서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셨습니다 라고 간담회 결과를 전달할 때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라고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적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검토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소아 시험장은 대전 등으로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수용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아시험장 경기도 용인에 현재는 있습니다. 다만 접근성이 떨어져갖고 특히 남북권 여기 계신 업체 대표님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셨고, 두 번째로 또 실화제 시험 장소가 제한적이에요. 좀 규모도 이제는 포화 상태에 있고, 그래서 검토 결과는 기술원하고 협의를 했고요. 일단 요점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소방산업기술원은 5송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본사의 5송 이전과 관련해서 기술원에서는 소아 시험장도 추가적으로 5송 인근 또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매우 강력한 의지로 기술원장을 포함해서 일단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두 번째로 춘천고 소재 대학하고 산학 공동 연구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아 시험장 구축까지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다만이지만 이게 매우 민원 사항이더라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상당히 외딴고 공터를 찾아도 또 민원 발생 여지는 충분히 계속 발생되고 해서 이 부지 찾는 게 정말 큰 어려움이라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콘시어 쪽은 무조건 찾아가고 무조건 증서를 한다. 그리고 그 장소는 대전권 또는 대전 인하권 그 근처권이다 라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는 추가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추가 간담회 시간에 통해하고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대표님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대동소방 김희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수용으로 분류된 것은 저희가 제도화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갈 거고요. 부분 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검토도 현실성 있게 최대한으로 제도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저희가 지금 그 업체 내수 시장의 활성화, 또 수출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청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이런 그 정책 지원이나 정책적 뒷받침이 실효적 수단으로 작동이 되려면 예산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이제 벌써 세팅이 됐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충분하게 지금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정부 예산 편성 단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청 내에서는 예산의 규모가 수출산업진흥과 관련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2억 7천 정도 얘기했는데 그것에 한 20, 30대 정도는 저희가 사이즈를 좀 키웠습니다. 10배가 아니고요. 30대 정도 돼야 그 정도 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예산이 정부 예산으로 국회에서 통과하기까지는 또 과정에 지난한 과정들이 있지만 저희가 필요하면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도움도 좀 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에서 그만큼 그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제가 약속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정책 지원을 위한 그 예산의 그 범위는 좀 이따 이제 우리 장기 총괄과장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진출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페이퍼가 없이 지금 PT만 보니까 다 지나셨잖아요. 좀 그 부분은 또 양해를 좀 드립니다. 이게 좀 진행 과정이고 그래서 아마 페이퍼 출력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1면에서 18면까지 이따 질의를 추가로 받을 때 그 장면을 좀 띄워놓으시면 그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를 잘해 주신 그 김재용 산업과장께 다시 한번 좀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 총괄과장도 그 관련 사항들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추가로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질의응답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첫 간담회에 이제 참석해 보니까 여러 대통령들 보시니까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좀 부담도 많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좀 여러 업체분들하고 그렇게 소통도 좀 많이 하고 좀 많이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소방산업 하면은 크게 이제 뭐 용품, 장비, 차량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품 쪽은 우리 이제 소방산업과장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 소관은 이제 장비하고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장비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내수 활성화 또 수출 확대 이 두 가지 컨셉으로 저희가 좀 예산 편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가 다 소방 건설이기 때문에 민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한적인 특성을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내수 활성화 3개 사업 또 수출 확대 한 3개 사업으로 좀 나눴고요. 그래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한 20개 업체 정도를 좀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업체의 좀 맞춤형 전자입찰, 컨설팅이라든지 또 실무 교육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30개 업체를 또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다섯 공급자 계약 막스 제도 아시지 않습니까? 일각에는 좀 이 막스 제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행정력도 없으시고 하다 보니까 좀 선뜻 거기에 이제 응하기가 어려운 업체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 막스 제도 전반적인 컨설팅, 또 실무 교육까지 이렇게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장비 같은 제한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그러니까 다음 연도, 그 다음에 중기, 장기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소방관서 그 수요 장비 현황을 제가 좀 조사를 해서 이제 다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또 거기에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우리 국내외 동향 이런 것까지 담아가지고 전기 간행물 배관 사업까지 진행을 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사에 따른 내년도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또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이제 큰 꼭지는 세 가지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 수출용 장비로다가 이제 개발한 업체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출용 장비에 대해서 저희 청에서는 전국 소방관수에 대한 시범운영 사업을 좀 하려고 해요. 시범운영 사업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성능이라든지 평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좀 해외 수출하는 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국내 시범 운영 제도를 좀 도입하는 거.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각 그 업체에서 이제 그 수출 부분에다가 이제 예정이 되면 그 수출 예정국에 저희가 직접 그 방문을 해가지고 그 해외 성능 시험까지 저희 청에서 좀 지원을 좀 해드리는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소방차 부상양여가 한 23개국 한 580대 정도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가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업계에서 그 각 국가별로다가 이제 수출하는 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요 우리 국내 소방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런 참가국들, 다른 국가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뭐 전시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제품 홍보라든지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K 소방 유저 클럽 이런 사업명으로 해서 그분들을 주기적으로다가 초청을 해서 저희가 좀 그 제품 홍보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수출까지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좀 진행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달에요. 저희가 중동 시장을 한번 뚫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5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중동의 그 아프코라고 아마 계실 겁니다. 그쪽으로 제가 방문을 해서 이번 큰 테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 우리 국제소방관들 박람회 때 그 중동 지역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프코하고 중동 지역의 한 10개국 정도 이상 해외 바이어하고 그 다음에 나프코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만 이제 그 전제 조건은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장비 시장들이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전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한국을 제외한 뭐 중국이나 이 동남아에는 그 나프코에서 뭐 하청이라든지 OEM 방식으로다가 그렇게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나프코를 통해서라도 뭐 하청이나 OEM 방식으로 우리 제품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좀 돌파구를 좀 찾고 점진적으로 독립적으로다가 수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나프코하고 좀 잘 좀 협의를 좀 해야 되고 그쪽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되면 올 10월이나 11월 정도 그때 이제 해외 시장 개척단을 이제 구성을 했어요. 네, 청장님을 단장을 해서 각 기업 대표님들 한 20, 30개사 대표님들하고 한번 그쪽에 가서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실무협의를 다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MOU도 체결하고 또 그쪽에서 현지에서 이런 수주 상담까지 또 계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올 하반기에 한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 두서없이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사항도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 전향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전해총괄과장이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실무진들이 꾸려져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해총괄과장께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그 의견, 좋은 의견, 또 추가로 또 첨언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소방산업체와 소방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 수출시장 확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모든 에너지들을 다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이전과는 획기적으로 좀 다른 모습으로. 물론 중간에 뭐 제도적 걸림돌이나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런 것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도움도 청하고 또 진행 상황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그 토론회 장도 주기적으로 해서 그런 그 풀리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성과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방향들이 계속 유지만 된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굉장하게 우리 소방산업체 생태계가 굉장히 건강성을 회복하고 또 그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또 비즈니스의 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예, 그게 물론 뭐 국내 경기나 세계 경기의 흐름에 또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 그런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뭐 미흡한 부분이 그렇지만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견 주시죠. 마스테코의 오주환입니다. 오늘 이제 조금 기여됐죠. 이제 먼저 회의를 했다가 이제 오는데 오늘 와서 보고서 느낀 점은 어떤 소방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갖고 이렇게 처음이거든요. 사실 리플라이 해주는 것도 그죠? 상당히 바뀐 모습이라 업체 대표로서는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모임이 정기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켜서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먼저 모두의 3월 달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이어져 갖고 업체 간의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태까지는 뭐 전임자들은 대부분 기술원을 통해서 매일 시켜갖고 이렇게 몇 번 말았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 내시니까 아주 업체로서는 힘이 납니다. 또 고직들이 박직들에도 후임자들한테 확실히 이거를 정리화 시켜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고 청장님이야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좋아요. 저는 일본을 수출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일본의 업체들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소방청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제가 선전도 많이 했죠. 대화가 잘 되고 선지 기술을 빨리빨리 도입하고 바꿔주잖아요. 거기는 관료사회라 접근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뭐 30년 이상 고참들은 다 동감할 거예요. 꽉 막혀다가 이제 이렇게 주무 책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발언해 주는 적도 없고 그냥 저기 기술원 시켜갖고 하고 뭐 그냥 일방적으로 했던 게 사실인데 이렇게 바뀐 모습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실무적으로는 이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좀 와전된 거나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든 이제 해외 전시회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사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요번에 두바이 전시회 보면은 몇 년 만에 개최가 됐잖아요. 물론 작년에 됐지만 반쪽짜리였고 근데 국가가 아닌 터키 같은 데가 아주 부수가 독일, 영국보다 더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예산을 많이 잡으셨기 때문에 잘해줬는데 이제는 헤게모니 싸움이니까 대한민국 어디 가서 꿀리지 않거든요. 저희는 지금 스프링클러 밸브 프렉시블 다 일본 수출해요. 300발짜리 고압 밸브도 다 수출하고 용기도 수출하고 일본에 미국도 못 들어가요. 자부심이거든요. 우리가 꿀리지 않는데 실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다른 나라에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이제 청에서 그동안은 기술원이 많이 하셨잖아요. 청에서 좀 주관을 하셔갖고 아까 예산도 많이 잡으셨겠는데 아주 공적이에요. 누가 이익을 받든지 간에 큰 배를 탔으면 소방이 우리 같이 탄 사람들인데 적극적으로 청에서 나서 주셔갖고 해달라.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제한돼 있잖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국제 전시를 활성화시켜서 한국관을 기술안에 맡겨서 기술안 예산 넣는데 조금 이렇게 해갖고 추첨해갖고 뭐 N분의 1로 논하면 의미 없어요. 크게 거기다 태극기 놓쳐놓고서 영국관, 독일관보다 더 크게 해갖고 돈싸움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ULFM을 안 받았더라도 좋은 기술이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해외에는 우리 마스테코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을 때 ULFM 제일 많이 받았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27개국에서 수출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는 아마 2,000만 불 목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달라. 그리고 기술원에다 힘을 실어주고 시키지만 말고 나서서 직접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 업체가 힘이 나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활성화인데 8번, 13번의 그 기술용품 형식 기준에서 그 개정안 같은 거 할 때 제안했던 게 빠져 있어요. NFP나 이런 것들 반영이 지금도 듣고 있어요. 제도과에다 한마디 하고 오늘 총장님 오신데 한마디 한다 그랬더니 아유 좀 봐달라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예? 여기 NFP 같은 것도 기본 업체가 기본으로 참여하거든요. 주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건의했는데 빠져 있더라고. 업체 대표를 의무조항으로 참석시켜달라고 해요. 그 협회나 단체가 한수협도 있고 산업협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수협 회장인데 이런 데들은 어느 뭐 기술사나 기술원을 꾸리지 않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고 제대로 알고 해외 수출하고 있고 아마 박영 기사님이 그 정도는 인정할 거예요. 지금도 협의해서 기준 만들고 있죠. 기술원하고 한수협하고 그래서 이런 데를 그 NFP처럼 기존 업체들을 의무적으로 넣어달라고 해 그냥 의견 청취가 아니고 의견 청취도 일방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소방청이 자기 필요한 것만 받고 안 받았다라고 국회에서 한번 걸릴 게 몇 번 있다고 지난번 했잖아요. 이런 거를 업체 기관 내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기관 대표를 의무조항으로 넣어달라고 해요. 그래야지 정보가 들어가고 서로들 의견 낼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소방기술사도 제도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했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하죠. 제품용품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꼭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빠져 있어요. 이거. 업체 대표를 꼭 넣어달라. 의무조항으로 위원회. 스프링클러 같은 거 예를 들었잖아요. 작년에 법도 바뀔 뻔했어요. 2.6에다가 3.2로다가 저 전개당 슬그머니 또 늘기로 하더라고. 예? 그 레디션들 미국 거 4.4-1%에다가 뭐 4.7m 불 꺼봤다 그랬어요. 꺼지지도 않는데. 우리가 유해를 받았는데 레디우스가 2.3 R을 했는데도 안 꺼지거든. 그걸 4.7로 늘기 위해서 건설업체가 듣고서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그 제가 안 갔으면 또 그냥 슬그머니 복 바뀐 거예요. 누가 얘기해줘가지고 권순만 팀장하고 저하고 가고 제가 소리 질러지. 당신들 불 꺼왔냐고. 그러면 우리 소방시장이 25% 줄어들어요 또. 소방시장이 숫자가 줄잖아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를. 근데 오늘도 그렇게 빠져있어요. 업체를 근본적으로 기술기계를 해줄 때 참여시켜달라고 해요. 의무적으로, 위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꼭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NFP가 전부 기업체가 중심인데 왜 우리나라는 빠뜨리고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기술이 없는 것도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거는 꼭 좀 다시 한번 권익들이 빠져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빠져있어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또 국내 활성화 기준 아까 걱정하셨잖아요. 시장. 근데 제가 사례보다가 일본 얘기했어요. 일본에서 4년 전인가 불이 났는데 소화가스가 안 터졌어요. 박살이 났는데 청에서 그냥 야 밸브 25년 다 바꿔 그랬어요. 지금 화랑에 오기는 25년 된 밸브는 무조건 바꿔요. 가스 밸브. 이게 내부 수명 지금 확대해달라는 얘기예요. 스프링클러 25년 30년 된 거 여의도 가보면 그냥 끄덕끄덕 저거 꺼질까는 걱정되잖아요. 한동안 말이 나왔다가 이제 수화기서부터 뭐 관창서 몇 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확대해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기술원도 있고 또 연구원도 있으니까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해서 그래도 저희가 업계에서 요즘에 청이나 기술원이나 이런 관계기관한테 감사한 거는 이제 산업이 이렇게 발전되면서 소방의 힘이 무지 세졌어요.
건물 무지개 큰 뭐해? 건축고가 보면 뭐해? 소방 불합격이면 불합격이에요. 무지개 세졌어요. 자부심이에요. 기계직들이 다 죽었다가 소방 때문에 요새 살맛이 나는 거야. 거기 잘못 벌리고 소방 불합격 나면은 공장 건물 준공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 수명 연장도 좀 확대해서 진짜 불 그러면 스프링클러 가스잖아요. 조그만 관창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 메인 설비들 좀 검토해줘서 한동안 해다가 쑥 들어갔거든요. 확대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수장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 방법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일례로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니까 청에서 그냥 소각가스 25년 된 의무기에 다 교체로 바꿨어요. 뭐 너무 화랑이야 거기는. 네, 그런 예로다가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 네. 그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네. 호흡 한 템포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세 가지 말씀 그 계속 또 있으시잖아요. 그럼 좀 이따 대부 말씀도 안 해줘갖고. 네, 좀 이따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들 듭니다. 가만히 왜냐하면 세 가지 정도가 기억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신과 얘기가 이 18년 지금 다 메모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기술 기준 심의위원으로 이제 업체 전문가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한 저번에 의견을 줬는데 그게 지금 피드백이 안 된 부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는 안 돼 있더라고요. 예, 의견 청취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실무진들의 검토 결과가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했던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얘기를 그 자세히 좀 주소가 틀려서 된 거예요. 제도과잖아요. 또 제도과. 예, 그러니까 제도과는 얘기했어요. 지금 예. 주소가 틀려서 그럴 때 그래서 청장님 오시면 또 내가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내고연한 부분도 사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전 검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많죠. 예, 많아요. 지금 얘기한 게 쉽게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것도 다 이제 검토를 했고 그리고 수출 시장 확대 관련해서 이제 한국반을 좀 더 크게 좀 키우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주신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제도과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들을 또 논의를 해서 그것도 제도과 사항도 저희가 또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4, 5, 6번이 좀 계신데 이따가 또 말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실까요? 예. 저희 회사에 저희 청장님께서 한번 오셨었어요. 얼마 전에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여기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혹시 가능하면 저희가 우리나라의 기술 기준도 되게 훌륭하거든요. 되게 훌륭한 기술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술 기준이 좀 영문 번역이 조금 많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문 번역을 제가 자꾸 지난번에도 좀 요청을 드렸던 게 육송이라는 회사가 지금 필리핀에 저희가 BFP라고 이제 그 소방청이 있습니다. 그 청이 이제 기본 그 소방호스 스펙을 저희가 이제 코인방지 호스라고 하는 제품을 갖고 있는데 그 제품이 그 나라의 공식 스펙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필리핀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직접 기술 기준을 번역을 하고 막 이제 가서 이제 좀 열심히 이제 테스트도 하고 기술 기준대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술원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번역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개정은 많이 이루어지는데 번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번역을 하면은 저희가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KFI라는 기술 기준이 있고 뭐 ULFM도 물론 훌륭하지만 거기에 꼴리지 않는다 이런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서 인증을 받고 정말 훌륭한 제품이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또 수출도 가능했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좀 그런 가능성을 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좀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은 그 번역 홍보
네.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산업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논란의 여지가 없어갖고 여기에 바로 추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의견을 들었을 때 그래도 직접 말씀하시죠.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돼 있고요. 원하시면 저희가 이게 기본 베이스가 다 돼 있고요. 영문이 형식 승인 기준 30개 기준만 돼 있고 그 원하시면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그 직원들이 요청을 할 때는 그것까지 업그레이드해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돼 있으니까 그 활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자꾸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기존에 그 우리 마스테크 오주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그 기술원 쪽에서는 이게 좀 개념이 틀리려면 청원 행정 절차상을 행정이 담당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기술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그래서 기술적인 거를 기술원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검토하고 해서 최종안이 되면 그 안을 청에다 건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그 다음에 뭐 법적제 심사를 받든 뭐 규제 심사를 받든 이게 이제 행정 절차를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술적인 검토 부분은 안 그래도 어제 저희가 그 원장님한테 보고 드려서요. 모든 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소방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이제 또 최종적으로 청에 보도 드리고 해갖고 안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P, 뭐 미국, 일본, 뭐 유럽 할 수 없이 전체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술원은 수시로 만나고 의견 청취도 잘 되는데 청이 문제거든요. 거기서는 공지도 안 해놓고 몇 사람만 싹 불러갖고 회의를 벌여요. 그거보다 더 기술원의 의견은 사실은 그 하이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지. 기술원은 사실 협의가 잘 돼요. 스프링클러만 해도 2번 했거든요. 그때도 억지로 몇 개 들어가고 많이 5대1로다가 불길 걸었는데 탁상 행정이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러달라는 거지. 기술원은 사실 박 이사님이 대변했지만 여기 대화가 잘 돼요. 안 그러면 처박히기도 합니다. 근데 총은 높거든, 이 벼락이. 사실 그랬던 게 사실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총에서 그거를 좀 제도화해서 그런 거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그리고 육성 부사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 기술 기준 중에서 꼭 집어서 KFI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형식은 돼 있으니 이에 준해서 KFI도 작업을 진행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아, 네. 이사님께서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사님. 형식 우리 그 네. 지금 소방호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 그것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전체 다? KFI 인정도 있고요, 성능 인증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형식 승인 제품 말고도 성능 인증이나 KFI 인정 제품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수출품이 KFI 인정 제품이나 성능 인증 제품이 꽤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형식 승인은 저희가 온 나라에서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본 제품들이 형식 승인 제품이 많잖아요. 호스라든가 관창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데 성능 인증이나 KFI 인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 외에 약간 좀 사이드스러운 제품인데 의외로 이런 사이드스러운 제품들이 좀 수출이 잘 되거든요. 아마 저기 신라파이어 이종규 대표님도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모니터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세요. 신라파이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다고 저는 아직 없어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있으면 이게 저희가 이제 꼭 기술원이랑 같이 아니어도 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외 바이어들 많이 만나시거든요. 해외 나가셔서.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태국에 호스를 수출을 했는데 태국에 호방호스를 수출할 때 UL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UL이나 FM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수출했냐면 저희가 없는데 수출했거든요. 어떻게 수출했냐면 태국은 나름대로 그 자기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태국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테스트에다가 저희가 소방호스 그 기술 기준을 같이 섞어서 테스트를 직접 하러 갔었어요. 태국에 가서 해가지고
그거 테스트 기준, KFI 기준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태국에서.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합격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소방호수 한 6,000건 이상 수출을 했습니다. 그때 한번.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기술 기준 다 있긴 있지만 이제 없는 것들도 좀 더 보완이 되면, 그리고 업데이트가 좀 이렇게 요청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저 몰랐어요. 요청하면 주시는 줄 몰랐는데 혹시 이게 만약에 좀 더 잘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실 저희가 그 품목 기준이 한 160개 정도 돼요. 네, 맞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활용성이 높은 형식 기준 그 32인가 그거는 저희 30하나죠. 30하나는 해납돼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업체분들께서 만약에 그 번역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요청을 하시면 사실은 그걸 한 번에 다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그때 원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 번역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소금과 소화장치다 예를 들면 그게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걸 번역을 해드려요. 그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해 주시면 돼요. KFI 쪽도. 그러니까 지금 전면적으로 그 한 160개, 170개 되는 거를 다 번역해서 오는 건 없고 그거를 필요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건 영어 번역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해달라는 거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에 맞는 말씀이시고 한 번에 해가는 건 어려운 거 맞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번역을 해서 하게 되면 약간 그 해외에서 봤을 때는 조금 공신력이 떨어지거든요. 사실 이게 약간 그래서 저희는 약간 좀 뭔가 이렇게 PDF 문서로 뭔가 이렇게 기술원에서 나온 딱 이런 문서다라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나와주면 훨씬 더 대한민국 이제 기술원에서 KFI라는 기관에서 나온 문서다라는 거를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게 내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지금 당장 막 이렇게 푸악 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천천히 순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이사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성능이나 KFA 중에서 필요한 것들 수요조사 해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산업진흥 대책 중에 요건은 상당히 적인 사업이고요. 번역 사업은 큰 논란이 없는 사업이고요. 하여튼 전체 다 한꺼번에 못 해드리지만 앞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서 요 정도 해놓고 저희가 잘 적극적으로 다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이사님께서 네,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네. 저희도 한번 전반적인 거 해볼게요. 한번 근데 사실은 사실은 한 160개, 170개 규격이면요. 대단히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지금 뭐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적인 걸 올해 하는 거는 좀 불리성이 있고요.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쪽도 이제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형식성이 품목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한번에 나왔고 나머지 부분은 활용성 빈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요구할 때마다 지원해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그거는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갖고 한번 그거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청해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원하고 같이 해서 좀 전향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파일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감사합니다. 아까 6번항에 소방 대표 브랜드 육성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방청에서 뭐 소프트웨어적이든 하드웨어적이든 어떤 기업의 홍보를 또한 동영상이나 카탈로그다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행정 지원을 좀 요청드립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들이 이번 달에도 이제 수출로 한 25억 정도 이번 달에 나갑니다. 근데 바이오가 와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본 게 실질적으로 디네이 제품,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에서 디네이 제품 얼마나 팔렸어? 소방관이 쓰고 있는 거 맞아? 하면서 이게 거기에 실적 행정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은 고가부처리 제품이 많이 현장에 나가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그냥 하자, 나 거짓말 안 한다. 그래가지고 과외를 데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들하고 일선 소방서에 있으면 우리는 좀 가면 좋은데
이 관에 계신 분들이 외국 사람들 만나기로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그 얘기 뭐냐면 관공서에 대한 어떤 그 공적인 어떤 인원, 공무원이나 신분,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바이어들한테 하다 보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제품도 찍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꼭 나가면 그 되게 그 부담스러워하고 되게 좀 무슨 문제가 될 만한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사진 찍어도 무슨 뭐 은평소방서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 소방서다 그러면 그 마크를 다 지워요. 지우고 그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오늘 세계적으로도 소방관 하면 신뢰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소방사 또는 소방 장비 구성물장 어떤 거에 대한 부분들도 자신 있게 홍보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계신 그 소방관님들, 관공서에 계신 분들이 한번 저희 제품에 대해서 한번 웃어주고 한번 논문 시켜세워주는 어떤 그런 거로만 돼도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건 뭐 적극적인 어떤 행정지원이나 요청일 수도 있지만 그 산업화 내에 저희 제조업체에서 어떤 바이어들이 좀 많이 오는 기억을 하면서 저희들이 무슨 바이어가 오는 뭐 태국의 어느 바이어, 뭐 러시아의 무슨 바이어가 언제 오는데 좀 저희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끔 어떤 걸 지원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전문 어떤 당장 좀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안 해주는 건 아닌데 공문을 달라 언제 어느 국가 누구 무슨 장비를 볼 건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먼저 공문식으로 이렇게 협조를 구하다 보니까 이 수출을 담당하는 그 담당 직원들도 상당히 그런 사양을 조율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 이제 뭐 산업가든 어떤 장비가든 어떤 해외 바이어가 업체에서 이런 지원이 요청했을 때 좀 지원해줄 창구가 누구다라는 어떤 정확한 어떤 그런 거 제도 운영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출 담당 직원한테 소방청에 이분한테 연락드리면 제도적으로 지원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제도 운영하는 건 어떠신지 이렇게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제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업체가 다양한 어떤 경제 구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저런 것들을 신경 써서 적극적인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도 시대의 흐름이 변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실제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을 소방관이라는 브랜드, 소방관서라는 브랜드 공신력을 더 늦춰졌을 때 구매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실무단, 그런 창구의 일어나 이제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건지 그거 없이도 어느 의사결정 구조에 누구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대신 전제가 소방산업의 생태계가 좀 건강성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제 그 전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 아마도 청에서도 그렇고 시도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 의식도 바뀌어야 된다. 규제 혁신과 더불어 그런 의식의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고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하시는 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창구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도 이 보신주의,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의 틀을 좀 벗어나고 싶어요. 소방산업이 잘 돼야 소방청이 잘 되고 그래야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국격이 올라갈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답은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걸림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싶은 마음이 저 포함해서 실무 과정 두 사람 와 있고 실무진도 와 있는데 저희들끼리 주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한 발을 떼는 과정이고요. 지켜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특정 메이커가 특정 제품을 홍보하려고 하기 위해서 가해가 없지만 소방 반서에 소방관들이 쓰고 있는 현장에서 보면 저희 제품은 아닌 대한민국의 소방 대대업체 납품한 제품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상관없는 제품들도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으로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진짜 저희 국내업체 좀 하나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고요. 다음 간담회 때 진행 과정을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시장 개척 관련해서도 실무 추진단 형태의 어떤 몸체가 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청에서 지금 일하는 구조가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더라도 그런 동력들이 없어. 일하는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지원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게 이제 인력 운영과 관련된 문제하고 또 결부가 돼 있고,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고, 그런데 저희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청장님이 우리 좀 참석하고 있는 육성 회사 사무관이라는 기사를 봤고요. 두 번째는 청주에 있는 하이닉스인가요? 네, 거기도 다녀오셨죠.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이런 현재 제대로 운영하면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상당히 크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일부 어떤 경험이 많거나 과거에 오래했던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주로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듣고 끝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시키고 계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듣는 소리가 아마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한두 시간에서 나오시는 내용보다는 실질적이고 갖고 있는 현재 애로사항이든지 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주변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업체 선정을 통해서 주기적이든 아니면 정기적이든 이렇게 방문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를 하는 그런 운영을 하시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사항들이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이렇게 소방업계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고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좀 더 이렇게 실적을 연결시키는 쪽에서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를 냈으면 그런 제도와 방향과 정책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로 제 이 생각을 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많겠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왕 이렇게 수출 기획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면 그런 좀 다른 품을 좀 파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좀 나가면 좀 실기하거나 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정리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것이 성과로 연결되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맞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답변해 주셨지만 총론은 안 되지. 문제는 강론인데요. 이 강론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어떻게 풀어나가고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좀 수고를 품을 좀 해야지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만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죠. 저희가 현장 전담 그룹, 구체적으로 제도화 단계에서 심의위원으로 특정 산업체 대표님들이 제한적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를 좀 열어서 현장 소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 자문단 그룹을 저희가 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다리품이 하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층위별로 이렇게 듣기 위해서
자문단 그룹을 업체 대표님들하고 또 전문가 그룹하고 같이 해서 그런 그 자문단 그룹을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구체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그 진행 과정으로 다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부는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대표 주자분들께서 만약에 그런 현장 자문단 그룹이 구성해서 운영이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주십사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두 관장님께서 관련해서 진행 과정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진행 과정은 없고요. 분위기 시간도 1시간 반 지났고 그냥 아주 가볍게 30초만 재밌게 말씀드리고 무당은 정말 회사가 막 구성 가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해놓으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나가서 서장할 때 본부장이랑 외부이사로도 되게 귀찮고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 한번 오시면 생산 얘기도 들을 수 있거니와 내 것도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정말 잘해놓으셨구나. 자신감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였죠.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 우리 뭐 국장님이나 선생님 모시고 다 하고 싶지만 말씀이 한계도 있고 한데 어떤 취지신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는 것도 번거롭게 받아들이시지 않는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건의를 하든 선생님한테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신 그런 그 자문단 그룹이 활성화됐을 때 공무원들도 많이 좀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 그런 위험에 노출된 그 직업군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호해 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 소방 산업이 앞으로 크게 발전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지금도 많이 이런 면이 많이 좋아졌고 또 기술론이나 우리 업체들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어디 가도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해외에서도 인정을 많이 해주긴 하는데 국제 인정 부분이 어디 가도 이제 걸림돌이 돼서 다 유엔이든 FM이든 많이 그 제품을 받아서 이렇게 해외 홍보해보고자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한국 시장은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받아도 그 판매되는 그 제품의 매출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선뜻 다 그런 걸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의 좋은 제품들이 해외에 많이 홍보되고 판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기술편에 우리 박 이사님도 다 그게 다 뜻은 좋은데 규모가 너무 적으니까 비용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방업계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그러한 그 규모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대청이나 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시장 확대도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 건설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뱅기기관 산업체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 회사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든다는 슬로건으로 바탕으로 호수리 비상소화 장치를 전문으로 하며 요즘 산불과 전기차 화재 등을 시대의 변화에 따른 화재에 적응하는 보다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산불, 골목길, 전통시장 등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산불 호스백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좀 더 나은 제품으로 특허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충남은 우리가 타 시도 요청에 의해서 판매하려고 할 때 특허 소송 중이라며 허위 사실을 알리는 등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시도 본부 등에서는 본 제품 구매를 늦추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림 화재는 골든타임이 더욱 중요함에 따라 보편적으로 우수 제품의 필요성을 공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충남은 자기들이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는 다른 곳에서는 개발하면 안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는 원천 특허일지라도 충남은 원천 특허가 아닙니다. 기존의 제품을 보완하고 새롭게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수 제품의 개발 보급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소방 산업의 활성화와 외국의 수출로 국익에도 도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소방산업체의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소방산업 활성화와 수출 진흥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전국 시도별 소방서하고 제조업체가 MOU를 이렇게 맺어가지고 소방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품을 함께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소방청에서 각 시도 및이나 소방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주시면 소방서에서 일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소방서에서는 이제 업체와의 교류가 주위에 주최하는 시선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방청에서 공문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좀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산불 화재는 그 도시명 재난으로 구체적으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호스리 관련해서도 현장에서는 필요성을 많이 절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산불 화재, 건물 화재 등 그게 어떤 적응성 있는 제품의 경쟁력이 있다면 충분히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좀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대표님들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업체들이 살려면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국내 내수에서도 많이 팔려야 되는데 아까 그 우주환 대표님이 말씀하셨나요? 이게 강론에서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이 풀어나가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먼저 수출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인증 문제는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 나왔는데 이것은 또 각 업체마다 또 다양한 분야나 업체가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업체들이 이제 깊게 좀 고민하고 시간을 걸려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우리 이제 소방청이나 기술원들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해외 바이어 이제 발굴 매칭 아무래도 문의 들어오거나 할 때 이제 이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하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전시 같은 경우 수출하려고 전시에도 참여해서 바이어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공동 주관하거나 또 참관하거나 참여하는 형태를 같이 하는 방법도 참 좋겠다.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이 이제 있고요. 국내 이제 내수시장 활성화 부분은 아까 오주환 대표님도 그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소방용품이나 이제 소방장비, 개무 장비 같은 경우에 이제 기한 이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이 다 지정돼 있는데 다 점검한다고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한을 보는 게 아니라 유무 확인이 대부분 아직도 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히 이제 저희들이 업종에서 볼 때는 뭐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이제 지도를 해야 이게 사실 내수 활성화라는 게 교체 주기를 했을 때 교체를 해야지 사실 계속 로테이션 되는데 계속 이제 오래된 게 올드한 장비가 이제 계속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걸 보면 시건 장치가 돼 있어서 못 열어봐서 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다중이용 시설에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그 용품이나 장비들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이제 좀 그 각 소방서에서 되면은 아무래도 자그마한 어떤 역할 같지만 국내 이제 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술은 오송 이전합니까? 그거는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요? 아직 그거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그건 본사 이전권이고요. 어쨌든 오송으로는 시험시설을 두거든 기본적으로는 지금 기본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걸 질문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나 했을 때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소방청이나 기술원에서 바라볼 때 이런 제도 개선이나 이제 이런 중책을 쓰는 것이 업체 입장에서 한번 시각을 한번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관직에 있는 어떤 형태의 이제 그 관료 옷이 어느 정도 이제 습성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뭐 거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업체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자그마한 돌덩이 하나가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자그마한 걸림돌이 좀 디딤돌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소방청이나 기술원의 역할이 아닌가. 상당한 그 스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걸림돌이 디딤돌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걸림돌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근데 그거를 겁내지 않고 관해서 업체의 시각으로 그 걸림돌을 바라보면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의 차이고 또 시각의 차이인데 그게 어떤 디딤돌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도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못 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비 부분 4개 건데요. 그 시각 교정을 좀 많이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화의 그 섣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전향적으로 그 강론을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각 교정도 저희가 업체 입장을 더 배려하고 생각하고 먼저 생각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려면 노력, 의지 그런 것들이 더 요구되는 거 아닌가 저희한테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의견 중에 이게 총이나 기술을 답변할 내용 같지는 않지만 그때 아마 유통구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조업 중심의 이제 소방업계가 대부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부분 입찰 제도 형태가 이제 유통업체 중심으로 이제 돼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소방청에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기재부나 뭐 해남부 쪽에서의 입찰 제도 변경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일부 소방 제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적격 입찰이나 특수한 경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제조업체만 참여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뭐 중소 중견에 관련 부분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그 에버다임도 뭐 그런 얘기 하셨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검토 부분으로 아마 그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체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뭘 했는데 이게 입찰은 일반 입찰로 나오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해서 어떤 특수한 어떤 제품이 입찰하면 수천 개 업체가 들어와서 뭐 지구 흔드는 형태 이런 어떤 국내 그 입찰제도 문제가 있다. 특히 이런 안전장비 같은 경우가 과연 이런 입찰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소방청에서도 좀 관심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달청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경과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개선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아스제가 아까 얘기한 포함해서 그런 과정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별도 우리 좀
대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일단은 3번하고 5번의 기술 개발 쪽인데 이 부분을 이제 중장기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아까 그 하신 말씀 중에 이게 뭐 4년 5년 가면은 통상적인 기술로 돼서 결국은 예산 낭비거든요. R&D를 하고 R&D를 끝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아까 성능 인증 부분에 대해서 뭐 KFI 인증까지 가는 기업 부분이 너무 중장기적으로 가면 개발하는 업체도 낭비, 예산 낭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성능 특히 자체에서 개발하는 거는 뭐 감안하겠지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국책 사업. 정확한 RFP를 가지고 성능 인증을 체결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KFI 좀 기준에 저것들을 수시 적용으로 해줘서 빨리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좀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 그 선진 기술의 그 KFI 인증 면제 부분이 있는데 실은 우리가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를 위해서 그걸 또 개발한다는 거는 좀 낭비 같고요. 어떤 신속한 면에서. 그래서 현지를 사용하고 있거나 그 동등한 기술 이상이면 어떤 좀 유연성 있게 조금 KFI 면제로 해가지고 그 장비의 완성도를 빨리 신속하게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아까 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저희가 그 소방청 그 담당 얘기는 장비는 비싸다고 하는데 왜 그 수입 차량을 원하는지 저는 그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속성이나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차가 바뀌면은 계속 개발 순환의 악순환이거든요. 차량이 바뀌는데 예를 들면 국내 차량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빠르기 때문에 왜 장비는 비싸다고 하는데 그 비싼 차대 기본 차대를 굳이 수입차를 원하는가 하는 또 의문이 좀 생기는 부분이고요. 장비 내부 연한이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10년 이상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처음에 그 우리 장비 업체들이 거의 중소기업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걸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연수까지 운영하고 모두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세한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 예를 들면은 뭐 국책 사업이든 뭐를 해서 개발해야 될 제품은 초기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통한 그것도 그걸 위해서 또 이득이 생기면 또 개발하고 또 순환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개발하고 예를 들면 1년 정도는 뭐 셀프를 정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한 2, 3년 정도는 어느 정도 포지션까지는 좀 그 지원자체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해가지고 국책 자금을 좀 투여해가지고 좀 많이 활성화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19 리빙랩 서비스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렇잖아도 이 R&D를 해가지고 성과물에 대한 기술 개발은 진짜 했는데 이게 실용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조금 제한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내일 아마 과기부 주관으로 신규 R&D 사업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청차원에서 신규 과제가 하나가 내일 발표할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R&D 성과물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했는데 실용화가 안 되는 과제들을 아마 내년도부터 시행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면은 이제 업체에서 이제 저희가 신청을 좀 받아가지고 그거를 실용화 사업을 저희가 지금 예산은 한 81억. 그래서 한 5개는 사업에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 개발을 됐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다만 이제 청에서 또 한 가지는 혁신 제품 지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되면은 또 3년간 수의 계약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제가 좀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디테일하게 뭐 말씀을 못 드리고 기본적인 방향만 말씀드리고 다음 간담회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이 구체화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브리핑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월 때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잘 청취해 주셨고 그리고 정리 잘 하셔서 이게 자료로 보니까요 결과물 보니까 정말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할 뻔했어요. 2주 전에 제가 저기 그 전시를 해외 전시에 있어가지고 거기 가 있는 바람에 그래서 못 올 것 같아요.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이제 연기가 돼서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오늘 자료 잘 봤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일단은 그 수출 그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거 그리고 또 30배씩이나 이렇게 확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 때 지게들 다 성실하게 연결해서 함께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일단 그 수출이랑 매수랑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수학을 만드는 것이고 최근에 저희가 리튬이온 배터리라든지 이런 세미나 같은 걸 좀 참가해보면 저희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이제 전기차가 연식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내연기관 차량이랑 동일하게 화재 리소스가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영국처럼 ESS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실험들은 많이 하는데 아직 기술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출장을 그 키와라는 기관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저희한테 얘기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만들고 올해 한 8월 정도에 ESD에 이렇게 기준이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아직 기준이 없고 우리 시장에서는 이미 수요는 있는 거죠.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공급함이라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많이 찾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검증이 안 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 나왔고 그리고 이런 외국 기관에서 이런 기준의 시험을 거친 제품이라고 해서 그 리포트를 가지고 판매되는 독일 제품, 벨기에 제품, 미국 제품 되게 많이 들어요. 일본 제품도 있고 중국 제품도 있고. 근데 이거는 검증이 된 제품이 아닌데 저희 나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팔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은 기준이라든지 제도 만드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어려운 일이지만 외국에서 먼저 이렇게 뭐 UA이든 ISO, EM이든 이렇게 만들어지면 시장을 선점하는 건 그쪽 기준을 갖고 있는 그쪽 나라의 회사 제조업체거든요. 저희 나라도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지만 기준을 좀 만들어서 검증된 제품을 수출해서 할 수 있게.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ESS에 관심이 쓰여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하는 거는 전기 자전거도 되고 스쿠터도 되고 오토바이도 되고 노트북도 되고 굉장히 많이 그 사용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기준이 좀 나와서 그리고 시험이라든지 왜냐하면 제가 아까 수당 119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된 이런 그 셀 단위, 모듈 단위에 대한 시험을 좀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좀 하고자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시험이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실은 저희는 소방산업부서이랑 가장 일을 많이 하니까 문의를 하고 싶은데 워낙 바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시험장이라든지 시험인증 이런 것들이 워낙 바쁘니까 차마 이걸 쉽게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좀 빨리 제정이 됐으면 좋겠고 업체에서는 지금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약재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거는 그 키와 담당 직원한테 배터리 기준서를 받아갖고 온 거거든요. NK 8133이라고 해서 완전히 만들어져서 8월부터 EMC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데 저희 나라는 아직 기준이 없으니까 좀 염려될 부분이 있고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좀 소화기 부분도 지금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셀 단위냐 모듈 단위잖아요. 그 셀 단위는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모듈은 어렵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모듈은 기존에 있는 그 화장실 기준에서 보면 그 소화 장치가 개발이 되죠. ESS가 되죠.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듈에 되면 약제로 투입이 안 된다는 게 이제 단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그 테스트 일정이 잡혀서 지금 소화기 지금 시중에 아까 말씀하신 거 시중에 나오고 있는 거 갖고 지금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그 기준이라는 거는 그 소화기든 뭐든 그게 진짜적인 그 실효성이 존재를 해야지, 효과성이 존재를 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기준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 셀 하나 단위는 약속이 바로 투입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모듈이면 대부분 지금 그 ESS 장치 같은 경우는 보면 그게 모듈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약재를 주입하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ESS 장치가.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소화 장치로서는 효과가 있다고 했고 화장실 기준에도 도입이 돼 있고요. 대신에 이제 소화기라든가 이런 거는 그거는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단계고요. 필요하시면 저희 연구소하고 한번 컨택을 하시면 저희 연락드려 제가 실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서 좋은 어떤 거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그런 건 답변하고 여행하고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오셔서 해보시면 돼서 효과 부분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기준 배정 작업을 해서 청에 보내도록 할 거니까요. 한번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맞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쪽 분야를 먼저 거쳤기 때문에 듣다 보면 대부분 우리가 다 거쳤던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곡이 있고 좀 이제 청에서 인재라도 이렇게 나서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뭐 다 개발해놓고 안 사주니까 소방서도 안 사주니까 소용도 없고 개발비만 날리고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벌써 한 10년째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근데 인재들 또 이제 그러니까 감회가 새롭고 그러는데 예? 아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뭐 얘기를 듣고 있지만 이제 이 청장님이 주관해서 하셨다가 또 이제 소방산업기술원장님이 또 한번 간담했어요. 액티브에게 빨리빨리 줘서 고맙고, 이 회의를 벌써 2달 만에 기시다처럼 그냥 리플라이가 빨리 돼서 고맙고 그런데, 기시다는 뭡니까? 일본도 벌써 2달 안에 이제 막 반응해 빨리빨리 대응들 해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내용 중에 이제 시험장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청하고도 관련은 조금 있는데 기술원에다 그때 건의를 했어요. 왜 ESFR 같은 거 보면 시험 설비가 십수억이 드는데 그걸 그 기준에 막 업체가 넣게 만들어놨냐, 고쳐라. 왜 기술원도 민원 들어와서 지금 쫓겨가고 있는 판이고 민원 들어오는데 개인 기업이 그걸 어떻게 만드냐 해서 원장님이 안 된다, 그거는 기술원에서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도 이제 시험장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오류했던 것 같아. 그때 한국소방에서 기술원이 용인에 있으니까 저 비탄 지방은 왔다 갔다 힘들다, 그거를 분원을 그렇게 의도로 했는데 아마 그렇게 표현되더라고.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래서 조금 오류로 해석된 것 같고, 이런 이제 시험장이 돈이 많이 들거나 요새는 화장실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원 차원에서 국가의전 차원에서 해달라고 원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그때 박 이사님이나 담당 원장님도 동의하셨어요. 그건 안 된다,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조금 여기 언급된 거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하나는 이제 그 산업협회에서 저한테 자문이 왔었어요. 아까 나프코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건 어드바이스예요. 벌써 10수년 전에 회장도 왔다 가고 구매공장도 왔다 가고 우리하고 OEM이잖아요. 사프코 왔다 가고, 그다음 요르단 애들인데 매너가 별로 없는 데니까 참고를 드리는 거, 그건 뭐 얘기하면 다 될 것 같이 해서 그냥 막 돈 들여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이제 그냥 산업협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뻥 뒤집다 치고 이제 카페예요. 그래서 우리 사프코도 와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32만 불 발주 주더라고. 피스톤 홀로 유해를 받은 거. 바로 카페고 그다음부터 끝이야. 나프코와 요르단 똑같아 형제지간이거든요. 거기는 구매본부장도 왔었어요. 회장도 수퇴. 명함이 한 30장 있어요. 본사도 내가 10대 번 방문했고, 그러니까
그 조금 좋은 소리는 것 같고 숙기돼서 그냥 긍정적이라 하시는데 조금 좀 그래도 국가 돈 쓰는 거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다. 또 산업부에서 연락이 와서는 야 그거 10%도 믿으면 안 된다 했어요. 우리는 중동에 왔다 갔다 한 지가 벌써 이제 10수년이 됐어요. 저는 많이 다녔거든요. 그 기질까지 멤버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들으면 그냥 금방 다 된 것 같이 움직이는데 돈만 쓰니까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 MOU는 의미도 없어요. 금융본부장님 우리 거 다 가져가겠다. OEM에서 걔네들은 납고 제조업체가 아니에요. 홀세일에는 큰 데다 갖다가 저기 조립만 하고 남이 거 갖다 OEM 업체예요. 한편으로 우리 기업체가 나갈 수 있는 찬스도 될 텐데 대부분 이제 카피 내지는 포장만 해갖고 쓰는 애들이니까 참고로 하시라 이런 뜻을 좀 알려드리고 뭐 이제 업체들이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그만하려는 좋은 어드바이스가 된 것 같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주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나프코 관계는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을 했는데 사실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그 기술이 까발려져서 악용되는 소지가 없도록 참여하시는 업체들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소방 제품은 일반 성형용품과 달라가지고 우리 자동차 같으면 10년 타면 스스로 바꾸고 휴대폰도 2년 쓰면 막 스스로 바꾸지 않습니까? 소방 제품은 법정 구비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구 연한에 대한 관계 규정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 호수하고 감지기 내구 연한 설정에 관해서 아마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아마 현실 반영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소방청에서. 그렇지만 소방 제품은 수출 전략도 사실은 내수 시장 확보가 우선이 돼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 연한 관계는 전 전체 품목에 대해서 부품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저희도 소방협회 산업부에 일하다 보니까 이게 소방청이 너무나 바쁩니다. 지금 사실 산업과만 해도 지금 근면에 수십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국장님도 많이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쉬운 게 그 담당 직원들이 너무 잦은 인사 변경이 있어요. 뭐 불과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있다가 가고 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계속 또 새로운 분한테 또 새로운 그 설득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산업 분야, 그다음에 화재안전 기술을 다루는 화재 예방과 쪽, 그다음에 장비 쪽으로는 사실은 상당 기간 전문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장기간 근무하도록 좀 그런 인사에서 좀 일반 부서랑 다르게 좀 차별하게 좀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담입니다.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저희 협회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화기하고 소방차 쪽으로 아마 수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국장한테 나중에 복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나이지리아가 다음 주에 국내 정부 관계자들이 방문을 해서 소방청하고 소방학교 그다음에 기술업 좀 방문을 하는데 우리 협회에서 좀 어레인지 좀 해달라고 조율해달라고 저 공문이 왔습니다. 별도로 신고서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쪽에서 그만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쟁을 하려면 교두보 진영이 잘 짜져야 되는데 진영이 소방청에서 지금 짜져 있는데 공무원들의 사실 인사이드로 이 진영이 틀어져서 전선의 배우가 그래서 경쟁 또 이런 위험성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 고민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래서 그거는 정말 숙제고요. 하지만 있는 동안 평면을 앉아서 일하듯이 하겠다는 그 각오로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무원들은 어차피 1, 2년 사이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사수, 조수
전임자 후임자 관계를 돈독히 해서 충분하게 인수인계하고 그러면 이게 어떤 지속성을 진영을 흐트러지지 않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약속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인수인계 확실히 하겠다. 혹여 실무자들, 계장이든 과장이든 국장이든 그 누구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쭉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겸 해서요. 그 대구에서 있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지금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 또 내용도 풍부해지고 그래서 19년 차고 또 이제 성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상징적인 해고 또 소방산업의 어떤 K소방의 그런 이미지도 담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 상황을 중앙품평회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사회자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박람회 관련해서 마지막 안내 말씀 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회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에 저희 대구에서 국제소방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K소방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9번째 해를 맞는 박람회에서 제대로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대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당부사항 3가지 정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어떤 그 페스티벌이 아닌 비즈니스의 박람회를 모토로 담고서 대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대표님 좀 말씀 좀 주셨는데 수출 상담에 대한 참가 동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국가 또 원하시는 또 지역 대륙이나 뭐 지역이 있으시면 특히 어느 쪽이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그쪽 나라의 바이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좀 초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중앙 품평회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번 저희 당연히 이제 소방 관서에서도 품평회에 참석을 하고 또 군, 그러니까 육해 공군과 관련된 군 구매단도 초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초청할 예정이니까요. 중앙 품평회 크게 한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큰 관심 가져달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그 제조업체 이 간담회는 아마 요 후속으로는 요와 비슷하게는 그때 그 박람회 기간 3일 중에 하루 날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그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대표님과의 간담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